첫 번째 달려보죠. 신종 입금 사기 주의보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저 남성 잘 보세요. 음료수 코너에서 뭔가 집어가지고 지금 계산대 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거 계좌 이체할게요. 그 순간 사장님이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니까 저렇게 휴대폰으로 입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 저 남성 사장님 저 100만 원으로 잘못 입금했네. 자, 사장님이 그 입금 문자를 보시더니 일시, 백, 천만, 10만 원. 어이구 정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저 남성. 사장님은 음료값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셨다는데 돈을 받아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알고 봤더니 지금이 중요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고작 1원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입금 문자에 100만 원이 적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지난 11일 오전이고요.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분당의 한 마트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건입니다. 젊은 남성이 음료수를 사면서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실수로 자기가 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면서 음료값 빼고 나머지 금액 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던 겁니다. 사장님이 계좌를 아내가 관리하고 있어서 아내 돌아오는 대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급하다면서 바로 돌려달라고 채근을 합니다. 이 사장님이 입금 문자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이 적혀 있길래 입금이 됐나 보다 하고 현금으로 99만 8천 원 정도를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현금을 받고 나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문자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적힌 글씨 위에 입금 1원이라는 글씨가 추가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자명을 1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실제 입금은 1원만 했던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100만 원을 입금한 줄 사장님은 알았던 겁니다. 이 같은 사람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계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10만 원 사기당한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신고했고요.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택시나 식당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좌 이체 자주 받는 자영업자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런 놈들 꼭 나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자. 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직접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사랑이요. 그거 너무 우연해서 우리는요 일반 건집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아니 근데 기록다 돼 있는데 우리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라게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아니 그렇게 잘했네요 진짜. 자 이제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만 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짜증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그거를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선생님이 탓이에요. 인계인 잘 못해가지고 그랬던 게 어머니 제가 인계를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정말로 일을 못하셔가지고 진짜 짜증내요. 내가 기업이라면 진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정말로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세요. 다시 하나도 교장 들어갈 테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신고해주니까 그거로 가봐세요 진짜로. 대꿀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침부터. 자, 정말 귀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승희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구강검진 2개를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거였는데 아마 학교에는 저 학부형이 건강검진만 제출하고 구강검진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구두로 이야기해서 그 구강검진이 안 나온 학생에게 이제 통지문을 보내는 건데 그럼 통지문을 보내면서 이제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잘 몰라서라고 끝까지 선생님은 참으시는데 부모님의 목소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과연 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전혀 선생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이죠. 이 학부모의 잘못이어서 학부모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병가 중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영문도 모르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예? 자, 제가 이수정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이 제보를 받고 이 학부모님은 요즘 뉴스도 안 보시나 싶었어요. 요즘에 말이죠. 선생님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제보합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상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저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하고 관계없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노와 막 격분하여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자녀에게는 안 그럴지가 전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학대 비슷한 거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닌지 그게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물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입니다. 자, 마음 훈훈해지는 얘기인데요. 영상 보시죠. 가게 안으로 한 남성 들어옵니다. 자, 일하던 직원은 긴장합니다. 왜냐? 저렇게 손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자, 바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직원이 경비업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자, 남성이 꺼낸 뜻밖의 한마디. 저 너무 죽고 싶어요. 자, 직원은 곧장 구조기관에 저렇게 전화를 걸고요. 한참 동안 경청을 하면서 저 남성을 위로합니다. 자, 서럽게 울던 남성 곧 도착한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가 되었다는군요. 자, 이 기자. 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애견용품 할인점인데 어느 남성이 저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직원은 순간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다가와서 한 말이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직원은 급한 대로 구조 신고를 했고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우는 남성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히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 없고 앞으로 아저씨 인생이 확 좋아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저 한 사람이라도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이어서 경찰이 오자 남성이 직원을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이 남성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말에 경찰도 나가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남성이 이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다면서 이 과거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2시간 동안 쭉 늘어놨다고 합니다. 치료를 거부하던 남성은요, 결국 치료에 동의를 했고요. 경찰과 함께 병원에 가서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 뭐 한 말씀 좀. 글쎄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사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구제하는 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요. 지금 저렇게 며칠씩 이제 식사를 걸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지역마다 무료 급식소라도 좀 많이 좀 설치하고 그리고는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 3일씩이나 굶지 않고 좀 당장 배고픈 거를 해결을 해야 그래야 정신도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중주차 차량의 퇴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불박차는 이중주차 중인데요. 이때 저렇게 아빠와 아이가 검은 차에 탑승을 하죠. 자, 시동을 켜고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자, 옵니다. 자, 우회전을 하는데 뭔가 아슬아슬 불박차 아슬아슬 닿는가요? 그냥 잘 갔습니다. 일단 잘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다 안 닿았어. 자, 그 순간 잠깐 멈추더니 차가 창문이 내려지면서 뭔가가 휘웅 날아갑니다. 휘웅.
툭 바로 타액 침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지난 9월 9일 날에 있었던 수원의 아파트 부분인데 블랙박스 차량은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아파트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뱉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블랙박스 차량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세차비 10,000원 드릴 테니까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안 된다, 10만 원 달라라고 하니까 그럼 경찰에 고소해라라고 지금 시비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진정을 넣은 상황인데 엄밀히 말하면 손괴죄, 이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되는데 뭐 침에 만약에 무슨 타액에 위산 같은 게 있어서 녹일 수 있다면 뭐 히드라 뭐 이런 게 그런 거면 사실 손괴가 될 수 있지만 그럼 병원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강력한 침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닦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노상방뇨 등이라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습니다. 밖에서 소변이나 침을 함부로 뱉었을 때 10만 원의 범칙금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벌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유 자녀분하고 같이 가시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부끄럽겠죠, 오히려. 아유 참. 다음 이어가죠. 힘 합해 으라차차합니다. 경기 이천의 어느 도로변에서 일어난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도로변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요. 아이고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어요. 자 경찰이 이리저리 요리저리 살펴보는데 자 그 순간 깔려있는 운전자를 발견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여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자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SOS. 자 바로 그때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렇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으라 차차차차차차차차 마침내 차량이 저렇게 빨리 꾹꾹꾹꾹꾹 예. 이게 뭐 십시일반 이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9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렇게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복된 차량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운전자가 보였고 이게 구조대를 기다리다가는 혹시나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직접 옆에 있는 지나가던 운전자들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예. 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으면 차도 들 수 있고요. 차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몇 번 만에 으쌰 하다가 차를 정상적으로 들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한 20명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운전자를 구했다는 미담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 기분 좋은 소식.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술에 의존하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가족께서 직접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알코올 의존증인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도 좋을지 고민이라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모두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 역시도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코올 의존증 또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일에 많게는 50병을 마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러다가 과호흡에 마비까지 와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그래도 끊지 못한 상황이고요. 중독치료센터 가자고 도 했지만 절대 싫다, 마음 상했다면서 오히려 더 마셨고 나중에 어찌저찌 몇 번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맞는다면서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직장도 2달도 안 돼서 그만둔 게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직장 없이 술만 마시고 있는 상태고 집세 생활비도 다 밀려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사연자가 이미 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자체는요. 정말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인데다가 맨정신일 땐 그 누구보다도 잘해준다는 겁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술 자체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혼자 사는 남자친구 잘못될까 봐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더 이상 도와주지도 못하겠고 이 사연자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 상담받고 울고 지낸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더 만나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사연자는요, OX 판단보다는 진짜, 뭐랄까요, 진지하게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고견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수정 교수님의 조언을 원하셨어요. 자, 기다리셨던 부차 핸즈업 타임,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오늘은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야, 수정아, 나 엄마도 잃고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술을 마시면 조금은 잊을 수 있단 말이야. 유일한 해방구라고.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 너 없으면 나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못 헤어져. 남자친구입니다.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예. 자, 다음은 여친입니다. 야, 박지훈, 너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술 때문에 직장에서도 짜증리고 너 왜 그러고 살아? 치료받을 생각 없는 너 진짜 지긋지긋해. 나야 술이야. 빨리 양자택일해. X입니다. 자, 승현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치료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에 보면 중독치료센터에 가자고 해봤지만 절대 싫다, 마음이 상했다, 술을 더 마셨고 나중에 몇 번 가보았지만 자신과 맞지 않다며 끝내 거부했다는데 그러면 저는 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 제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없다면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니까요. 일단 치료받는 걸 전제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지 치료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사실은 뭐 OX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사실 O를 했는데요. 예. 뭐 50병을 소주를 일주일에 마시면 하루에 7, 8병씩 뭐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알코올 의존증으로 봐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 병원 알코올 의존증 치료하는 병원들이 잘 돼 있습니다. 실제 그 치료가 성공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도 승재원 의원하고 마음은 똑같아요. 이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하게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또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주신 거 봤을 때는 그만큼 아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딱 끊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한번 강하게 권유하시고 술 좀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많이 줄이세요. 네,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하라고 제가 오를 들었습니다. 예. 자, 이수정 교수님은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쪽에 손을 드셨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저의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상태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증상을 보면 증상이 좀 정도를 지나칩니다. 우울증의 알코올 의존증, 진단명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지금 과호흡과 마비가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 중추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이미 생긴 거예요. 결국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치매 같은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으면 차후를 기대하기는 일단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여성분께 아까 잠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정신일 때는 괜찮다. 술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인 남자친구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술 때문이 아니고요. 남자친구 때문에 이 난맥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정도에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그래야 본인의 인생도 좀 더 자유롭게 좋은 선택을 앞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많은 말씀 주셨어요. 네, 유진채님 마음이 착하셔서 그래요. 이거 보시고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만큼 하셨고 지금 떠난다고 해도 누구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미셸님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 만나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하셨습니다. K선님 지금도 힘드신데 평생 힘들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사랑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메일을 처음 열어본 입장에서 뭐가 됐든 이런 판단이 나와서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